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오늘부터 과연 어떤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첫 번째 탑 뉴스로 전달해 드릴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오늘부터 말입니다. 중요한 사건과 기사의 주요한 키워드를 꼽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2의 탁현민. 과연 누구를 향해서 제2의 탁현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제2의 탁현민 기사를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지금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제2의 탁현민. 그렇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다는 박기영 본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향해서 제2의 탁현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논란 가능성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2의 탁현민, 이 발언부터 오늘의 탑 기사의 이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여권 일부, 민주당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2의 탁현민 사태로 비화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권에서 먼저, 민주당에서 먼저 제2의 탁현민 사태로 비화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황우석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눈과 귀인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음에도 박기영 본부장을 재등용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서 당황하는 분위기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통령 왜 그러셨지? 청와대 의중이 뭐지? 당황하는 분위기다. 탁현민 행정안 이후 다시 인사불통 논란이 재개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서로 다른 민주당 관계자 2명이 모두 제2의 탁현민이라는 발언을 꺼내 든 겁니다. 여권에서 제2의 탁현민 사태로 우려하고 있는 박기영 씨의 발탁, 야권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차례대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반대 성명부터 들어보시죠. 박기영 본부장 임명은 책임을 져버린 황우석 고양이에게 과학기술의 미래라는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기영 본부장을 중용해 황우석 교수에게 면죄부라도 줄 셈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연구윤리와 연구비 문제에 있는 인사를 다시 앉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민심에 따라 적폐청산과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도 정의당의 반대가 사실은 주요하게 청와대 입장에서 뼈아팠었는데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의 인사를 두고 조금 전 정의당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제 기억으로 당시 정성희 논설위원께서 황우석 사태 당시에 정말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때 당시에 황우석 사태를 취재하는 취재부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네, 지금 기억을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예. 2006년이었죠. 황우석 사태 당시에 지금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우선 박기영 교수가 어떤 순천대 교수가 과학기술 본부장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지금 이 과학기술 본부장을 하려면은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또 도덕성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두 가지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박기영 그때 보좌관은 당시 황우석 사태 때 256억의 연구비를 몰아줬고요. 예. 그 다음에 당시 여러 가지 연구 윤리에 위반되죠. 난자에다가 실험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세계 기술보다 훨씬 낮게 그 연구 윤리를 갖다가 그 위반하면서까지 기준을 낮춰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논문에다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조작된 논문을 밝혀진 그 논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 저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게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중요한 논문에 들어가니까 과학자로서 욕심이 나니까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당사자입니다. 아니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이 왜 일개 과학자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립니까? 연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니까 나는 논문 그것이 거짓말인지 몰랐다 해서 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저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역량이 있냐? 역량은 더 심각합니다. 그 황우석 사태 처리 과정에서 그 황우석 그 교수한테 줄기세포가 없다는 거를 보고 받고도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 난자 기증,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연구원한테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면 갑질 아니겠습니까? 난자 좀 줘봐. 너 난자 줘. 딴 걸, 그렇죠. 딴 걸 달라고 해도 문제인데 난자를 달라고. 난자 예. 제공해가지고 나중에 석박사학위 논문하는데 도움 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보고한 거죠. 예. 여러 가지 도덕성과 역량에서 문제가 있던 당사자가 다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됐다니까 제가 어저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예. 저는 그때 이 사건을 3개월 가까이 취재를 하면서 집에 새벽 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개인의 황우석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국격을 정말 떨어뜨리고 전 세계 망신을 시킨 당사자거든요. 그 사건이었는데 그 당사자가 다시 발탁이 됐다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뭐 때문에 발탁을 했을까?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둘이 아는 사이겠죠. 그러면 안다고 아름아름하는 인사인데 이것은 인사 기준에도 어긋나고 그야말로 그 말을 적폐를 다시 등장시킨 건데 또 무슨 논리로 이걸 예. 등장시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적폐 발탁이다. 예, 이해. 그렇기 때문에 여권 일각, 야3당, 정의당, 그리고 과학기술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단체들까지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 같은 각계의 반대 성명에 이미 그 문제점은 우리가 다 알고 한 인사다라고 해명을 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발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부터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황우석 교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숟가락 얹기 아니면 부적절한 공동 참여. 둘 중에 하나겠죠. 황우석 팀에 256억의 연구비 지원을 주도했다. 황 교수로부터 전공무관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돈도 받았어요. 복제실험, 법 위반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줄기세포 오염 사고를 인지하고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청와대의 업무 주 책임자였던 박기영 씨의 당시의 보고 누락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꼴이 됐다는 겁니다. 연구원 난자 기증에 대해서 거짓 보고했던 혐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박기영 본부장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연구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없었다. 글쎄요. 황우석 줄기세포가 없는 줄 꿈에도 몰랐다. 현재는 판결이 났으니 줄기세포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때 잘못했던 소신을 다시 실현하고 싶어서 어렵게 출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발탁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박 본부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에 대한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탁에 대한 논리와 발탁의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서요. 과거 행정이나 철학이 결정적으로 새 정부에 배치되지 않으면 인사의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이 같은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도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겨레,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박기영 씨 발탁 부적절하다. 막대한 예상을 주무르는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의 사령탑에 박기영 교수를 다시 기용한 건 이해할 수 없다. 우선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박 교수는 희대의 과학기술 사기극인 황우석 사태를 만들고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와대가 인재를 폭넓게 구하지 않고 자꾸 친분 있는 사람 중심으로 아름아름 인사를 한다면 그동안의 참신한 인사도 빛이 발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이번 인사는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옳다.